네, 역함수라는 좀 약간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함수 중에서 가장 핵심은 합성함수랑 역함수 이 두 가지거든요.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합성함수도 다시 좀 까먹으신 거 있으면은 복습하시고 강의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역함수도 역함수 그냥 오늘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해가지고 그냥 쭉 넘어가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함수거든요. 뭔가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됐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시죠? 역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느낌 그대로가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자, 역함수입니다. 이것도 일단 함수라는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일단.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가 1, 2, 3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1, 2, 3이 있다라고 칠까요? 네. 일단 처음이니까. 자, 요렇게 가는 함수를 f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하고 이거를 만약에 이 집합을 y라는 집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x가 정의역인 거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 y가 공역이 됩니다. 공역.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이 함수가 그냥 원래 함수죠. 원래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거는 x도 나오고 y도 나오는 거 맞죠, 여러분? 자, 보세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이렇게 식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죠? x랑 y가 두 개가 문자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x는 y-1이라고 써도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인가요? 다른 식인가요? 뭐 당연히 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입니다. 그죠? 똑같은 식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걸까? 계속. 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쓰지? 이렇게 안 쓰고? 왜 이렇게 쓰냐면 이렇게 써야 뭐가 느껴지냐면 y 값이 누구에 의해서 정해진다? x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니까 y에 의해서 x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에 의해서 그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는 것이지 y의 값이 먼저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x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을 계속 살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봐봐. 함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1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함수의 대응 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 x에 1이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y 값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2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고 3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함수를 원래 함수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거꾸로 가는 방향의 함수를 역함수라고 얘기하고요. f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같은 거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f의 역함수라고 읽으셔도 되고 f의 인버스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저는 그냥 f의 역함수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의역이 된 거야, 이번에는. 알겠지? 이게 공역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역과 정의역이 바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리가 바뀌었어.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냈잖아. 근데 역함수의 입장은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1을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 3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됐니?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역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원래 함수, 거꾸로 대응되는 함수가 역함수.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됐지? 자, 이 역함수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강력한 조건이 있어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대1 대응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어떤 함수가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f라는 애는 함수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f라는 함수는 함수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맞죠? 이거 함수 맞습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보내는 입장이다. f의 역함수의 입장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이 벌써 대응을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1한테도 시키고 2한테도 시키는 거죠. 이 값 하나의 y값이 두 개 대응되는 거지. 이렇게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게다가 얘는 보내지도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지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해 안 해? 안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역함수가 존재 안 해요. 그러면 볼게요. 만약에 그런 게 문제였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런 함수를 제가 이제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냥 하나당 하나씩만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1대1 함수거든요, 지금. 자, 이 f라는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수가 맞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가는 이런 함수, 역함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거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4가 아무 데한테도 보내지 않고 있거든. 그치? 대응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함수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f의 역함수가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요인이 있네요. 두 가지 요인.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한 놈이 원래 함수 입장에서 짝대기를 두 놈이 한 놈한테 주는 상황이 생기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돼요. 남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애들이 한 놈한테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서로 다른 애들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남는 애들도 없어져야 돼. 이런 게 쳐내져야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 공역이고 이 실제로 짝대기 바대들이 치역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여야 되고 동시에 교집합이죠.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역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 함수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됐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에 원소가 3개고 여기에 원소가 똑같이 3개여야 되고요. 얘가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역함수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만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그 역함수의 존재 조건까지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68페이지 아래에 있는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역함수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건데 지금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 F의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를 하면 F가 된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제가 F라고 했다고 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함수는 또 이 함수의 역방향이죠. 이 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 함수의 역방향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F의 역함수의 역함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성질인 것이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부분을 조금 더 엄밀하게 설명을 원래는 드려야 되는데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너무 장황한 설명이 들어가면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공부할 때 제가 그 부분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이고, 일단은 문제 풀거나 기본적인 개념을 잡을 때는 그런 엄밀성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일단은 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f의 역함수랑 f를 합성을 하잖아. 만약에 합성함수를 하시면 뭐가 되냐면은 항등함수가 나오고요. 항등함수가 나오고 이거의 순서를 만약에 바꿔가지고 f 합성 f의 역함수를 해도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항등함수가 뭔지 아시죠? 넣었을 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 알겠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요거부터 갈까? 좋아. 여러분 합성함수는 동그라미 3개로 관찰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럼 봐봐. 이번에는 여기에 f의 역함수를 먼저, f를 먼저 했구나.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를 했어요, 여러분. 됐죠?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어. 알겠지? 그럼 여러분 fa는 뭐야? b가 되는 거지. 그죠? f에다가 a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함수가 역함수라면서 여러분. 맞죠? 그럼 f 역함수에다가 b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a를 집어넣었더니 f에 a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온다고? b가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fa는 b잖아, 그지?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데 f의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지? 다시 a가 나오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성된 함수는 a를 집어넣었더니 다시 누가 나옵니까? a가 나오는 상황이 생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이런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아래 것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f의 역함수랑 그 다음에 이제 f가 이렇게 가는데 마찬가지야,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가 이번에 내가 b를 한번 넣어볼게, 얘들아. 먼저. 여러분 f의 역함수의 b는 누구라고? a야, a. 그지? f의 역함수의 b는 a잖아, 지금. 그런 다음에 fa를 했어. fa는 얼마야? 또 다시 b가 나오죠, 여러분. 이해됐지? 그래서 결국 b를 넣었더니 누가 나와? b가 나오는 상황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 그대로 나오는 항등함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아시겠어? 다시. 그래서 만약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항등함수가 나오고, 저 항등함수는 그냥 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마치 곱하기 1과 같은 느낌이야. 3 곱하기 1은 그냥 3이라고 써버리듯이, 알겠지? 항등함수가 나오면 그냥 없애버려도 괜찮다고.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f 합성 f의 역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g를 이렇게 합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합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요렇게 계산을 먼저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세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누구 나온다고?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항등함수가 나오니까 결국 얘는 G 합성 I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I랑 G랑 합성하면 누구 나와? 그냥 G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1과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이게 왜 그런 거야? 당연한지 지금 이게 만약에 I면 여기 I가 있고 여기 만약에 G가 있다라고 했을 때 X를 넣으면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X가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 X를 넣으면 누가 나와요? GX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X를 넣었을 때 GX가 나오는 함수니까 이 함수 자체가 그냥 G가 되는 게 맞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항등함수는 그냥 없애버려도 괜찮다. 합성을 했을 때는. 알겠지? 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오네. 자, 봐봐. 여러분, F 합성 G가 항등함수이고, 오케이, 다시. 이것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 개를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오고, 만약에 거꾸로도 합성을 했는데, 똑같이 항등함수가 만약에 나와버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조건 얘랑 얘랑은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고, 마치 이런 느낌이 아까처럼. 아시겠지? F랑 F의 역함수는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고 거꾸로 합성을 해도 항등함수가 됐듯이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오고 그거를 자리를 바꿔서 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등함수가 나왔다 라고 치면 얘랑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에다 역함수를 하면 G가 되는 것이고 G에다가 역함수를 하면 F가 된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뭐냐면 F 합성 G가 있는데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이 역함수가 각각 들어가기는 해. 들어가기는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요.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요 함수는요. 요 F 합성 G는 먼저 G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F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되는 함수잖아. 맞지?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이런 함수인 거야, 지금. 이렇게 오는 함수의 역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지? 그러면 얘들아, 얘가 지금 F 합성 G의 얘의 역함수인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먼저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을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올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돼? 근데 얘는 누구야? F의 역함수이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가는 건 누구예요? G의 역함수이므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F의 역함수를 먼저 합성하고 나중에 G의 역함수를 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합성한 건 뒤에다가 갖다 쓰는 거니까 F 역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G의 역함수가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둘을 합성한 것의 역함수를 취하면 각각에다 역함수를 붙이는 건 맞는데 대신 순서가 바뀐다. 아시겠지? 제가 합성함수에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두 개의 합성함수는 순서를 바꿨을 때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까 예외적으로 서로 역함수인 관계에 있으면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 괜찮기는 해. 특이하게. 알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역함수에 관련된 성질은 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제 진짜로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제 이게 포인트거든, 사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이래? 잠시만.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1, 2, 3이고 여기가 만약에 1, 2, 3이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됐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가는 게 F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이제 F의 역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요거를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를 핑크색, 일단 이렇게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그러면 원래 함수를 먼저 한번 그려보자. 원래 함수는 여기가 지금 정의역이고 여기가 지금 공역이거든.
맞지? 이렇게 지금 돼 있고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만약에 1, 2, 3 이렇게 가면 1 넣었을 때는 2가 나와야 되고 여기를 2라고 볼까? 1 넣었을 때는 2가 나와야 되고 2 넣었을 때는 3 나와야 되고 3 넣었을 때는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지금 생긴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원래 함수야. 원래 함수. F인데 F의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게 결국 핑크색에 있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역함수는 1일 때 3이잖아요. 그 1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교점의 x좌표가 3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해됩니까? 다시. 여기가 2일 때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온 게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3에서 2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 출발해서 교점의 x좌표가 2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일단은 맞거든요. 그러면 너무 짜증나잖아. 역함수를 보려면은 이렇게 안 보고 요 옆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얘를 보기 불편해. 일로 내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얘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결국 이 y와 x의 자리가 교환이 돼요. 이해돼? 이 좌표를 그냥 통째로 획가닥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핑크색이 됐고 여기가 노란색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정의역이 되고 여기가 지금 공역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1일 때 3이었죠, 이제. 그지? 그럼 여기가 이제 1, 2, 3이니까 1일 때 3이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2가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결국 x랑 y를 획가닥 뒤집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생겼냐면은 아까 여기 1,2에 있었던 점이 2일 때 1로 바뀌었기 때문에 2일 때 1로 이렇게 지금 요 점으로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되겠어? 이걸 이렇게 획가닥 뒤집으면서 생기는 효과야, 이게. 맞지? 그러면 1,2가 몇 컴마 몇으로 바뀌었다고? 2,1로 바뀌었잖아. 그지? 어떻게 된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 거죠, 여러분. y는 x에 의해서 획가닥 뒤집어지면 이 점이 된 거잖아, 지금. 맞아? 다시 봐봐. 아까 얘가 2,3이잖아, 여러분. 근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3,2잖아. 그지?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그지? 그래서 3,2가 이렇게 지금 찍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y는 x에 대해 대칭돼서 이 점으로 온 거지, 지금. 거꾸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1,3이었던 걸 찍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원래는 여기서 3,1이 맞지, 지금. 3,1 이렇게 읽는 거잖아. 근데 여기선 1,3이 됐다고. 자, 결론. 원함수랑 역함수는 최종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무조건 어떤 관계?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해다가 획가닥 뒤집으면 대칭시키면 역함수가 되고 역함수를 y는 x에다 획가닥 뒤집으면 원래 함수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 fx가 있는데 여러분. 걔가 2x 플러스 1이었고요. 나보고 f의 역함수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지금 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게 지금 F거든요. F인데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대칭을 시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대칭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역함수의 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 역함수의 식을 찾는 건 별게 아니지. 이걸 y는 x에 대해 대칭해. 그럼 y는 x에 대칭하면 식을 어떻게 하면 되지? x랑 y에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얘의 함수식은 원래 y는 2x 플러스 1이잖아. 원래가. 그지? 그럼 얘를 x랑 y를 자리를 바꿔. 그럼 여기가 x는 2y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y는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y는 x-1을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x-1. 얘가 내가 찾는 개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역함수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괜찮으시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근데 제가 지금은 여러분한테 최대한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차 함수로 일부러 제가 딱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거 말고 좀 다른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만약에 fx를 제가 x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f의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말까요? 존재 안 하겠죠. 왜? x제곱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를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fx가 만약에 x제곱 그냥 이 상태로 있다라고 치면 f의 역함수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가 범위를 제한시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보자라고 한 거야. 이 함수에서. 그러면 그림이 이쪽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함수가 되긴 됐죠. 그러니까 일단 1대1 함수까지는 확보를 한 거예요. 1대1 함수까지는 확보를 했어. 자, 근데 문제에서 뚜렷한 말이 없으면 공역과 치역은 언제나 그냥 같은 것으로 간주되면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돼버리면 1대1 대응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치역은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제로 짝대기를 받은 y값들도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만 받고 있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봐봐. 이 함수에서 x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시키면 y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y는 이걸로 할까? y의 범위도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치역도 y가 0보다 큰 값들만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f의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1대1 대응이 돼버렸거든요 이제. 아시겠지?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럼 우린 저걸 역함수로 구하면 돼. 그럼 구하는 방법은 뭐냐? y는 x 뒤집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게 f고 이게 f의 역함수잖아요. 그지? 원래 함수에선 이게 정의역, 이것이 공역인데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으로 바뀌고 얘가 공역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범위까지 같이 바뀌어야 돼요. 알겠지? x랑 y에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 단순하게 문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범위까지 같이 딸리면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요 함수가 요 말을 잘 들어보세요. y는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역함수를 구하려고 y는 x 대칭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x는 y제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원래 여기에서의 범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맞지?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잖아. 근데 이걸 x랑 y를 이제 위치를 바꾸면서 요게 이제 이 x 대신에 y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이제 x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얘가 x가 이제 y로 바뀌면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근데 해놨더니 상황적으로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일단은. 맞지? 그래서 내가 y는 하고 이제 이걸 정리할게. y는 뭐가 될까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 뭘 선택해야 될까요? 플러스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x가 0보다 커. 그래, 루트 안이 0보다 큰 거니까 별 문제 없는 것이고, y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이 y 값이 0보다 크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플러스를 선택합니다. 이해돼?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역함수는 존재하게 되고 그놈의 역함수를 만약에 식으로 구해보면 루트 x가 된다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루트 x가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봐봐. y는 x를 만약에 오른쪽만 그렸다고 치면 여기가 대충 한 1,1 정도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됐지? 그럼 여기가 뭐라고 할까? 한 2,4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y는 루트 x 한번 그려보고 싶어. 1,1 지나는 건 인정하시죠? 1,1 똑같이 지나고 있죠, 지금. x에다 1 넣으면 1 나오잖아, 지금. 자, x에다 4 넣으면 얼마 나오지? 2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4,2를 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림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너무 이상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그러니까 진짜로 얘랑 이 흰색 함수랑 요 지금 노란색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맞잖아, 지금.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돼. 이 무리 함수는 이제 좀 있으면 또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무리 함수 이제 배울 거니까 일단은 그냥 참고만 그렇게 해두시고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3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fx인데 x제곱이고 대신에 이번에는 어디 보고 싶냐면 여기 보고 싶어요, 얘들아. 알겠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보면 일단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쭉 내려만 오니까 이것도 1대1 함수인 건 맞잖아, 그지? 그리고 공역이랑 치역은 그냥 내가 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치역은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됐죠? 네. 여러분 그럼 이 상태로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제한해 놓으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되므로 역함수가 존재하고 이것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는 x제곱이 있고 원래 범위는 x가 그래 귀찮지만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었잖아. 이런 범위였잖아. 그러면 이거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면 단순하게 문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범위까지 같이 바뀐다 라고 생각해서 x는 y제곱이 되고 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았던 것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y가 x로 바뀌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 여기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았던 것이 이쪽으로 오면서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정리해야 되니까 y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결정이 되고 또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x가 0보다 크니까 이 부분이 0보다 큰 건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y값이 0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 이번엔 누구를 선택한다? 그렇지, 마이너스를 선택해서 함수식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역함수를 구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결국 그거 하나예요. 역함수의 함수식을 구할 때는 x랑 y를 자리를 바꾸되 거기에 딸려있는 범위까지 같이 꼭 바꿔야 돼. 알겠지? 범위까지 같이 바꿔야 제대로 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휴식했다가 다시 이어서 갈게요.